이제 시작을 해 볼까요? 자, 저장 공간 부족하다 나오네. 안녕하세요. 예. 일천 승호액입니다. 오늘은 제가 복사해 준 사진인데 사진을 공유해야겠다. 잠깐만요. 이 사진 2, 3, 4, 5, 6, 7, 8. 쉬어요. 사진 보면서 해야 하거든요. 응? 응. 아이고. 사진 보면서 1, 2, 3, 4, 5, 6, 7, 8 묶어보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 이거 붙여넣기 좀 해줘야 하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보면서 들으면서 감각신경 반응하면서 여러분들 자각하면서 하는 걸 동시에 하기 때문에 잠깐 이거 사진 보내준 거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컴맹이라서 어 이거 좀 공유 좀 하고요. 방에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천송호입니다. 지금 3분 정도 지났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린 거 혹시 사진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자기 방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진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아까침에 통찰과 직관 1편에 대해서 들었죠. 통찰과 직관은 음과 양으로 나눠져 있는데 양으로 펼쳐지는 통찰과 음에서 드러나서 올라오는 직관으로 보이는 걸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평정심에 해당되는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호흡과 하나 돼 가지고 가라앉았을 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찰과 직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통찰과 직관이 뭔데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자꾸 여러분들은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인식되어지는 무언가가 자꾸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게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꾸 구분을 짓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마다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영웅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을 대역적, 아니 완전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관점이 각각 하나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영웅으로 느껴지지만 다른 나라에서 안중근은 굉장히 사악한 사람으로 인식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고 느껴지고라고 인식하는 나라는 상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제가 머리로 인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패턴에서 못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과 통찰이 언제 뜨냐? 엄청 괴로움 속에 있다가 괴로움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걔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아 뭐지? 내가 뭘 했길래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지?' 영화 보면은 나오잖아요. 막 나비 효과를 보면 자꾸 그 과거를 바꾸려고 갔는데 뭐예요? 다른 일들이 생기고 다른 일들이 생기고 다른 일들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꾸 과거로 들어가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순간 내가 하나가 깨달아졌을 때,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자 봅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이제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뭐 이거 카톡으로 여기 카톡이 아니라 단체 카톡방에 쓰셔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자, 여러분 제가 호흡을 하면서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 오른손을 잘 보면서 혹시 오른손 말고 다른 거 못 보셨어요? 음.
다른 거 본 사람 혹시 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남겨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관찰력과 여러분들의 순발력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그래도 감사할 것 같네요. 예, 좋아요라도 살짝 눌러주신다면 제가 힘을 살짝 얻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제가 한 3년 동안 끊었다가 다시 했거든요. 온라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정보가 아니라 어떤 직관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제가 이 하나 둘 셋 넷을 할 때 방금 전에 여러분 이 손을 보고 있었다면 다른 데를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다른 데 보신 분들이 있나요? 다른 걸 본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방금 핸드폰을 이렇게 제가 살짝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시점에 들어온지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부터 제가 올리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나의 무의식 상태가 계속 살게 되면 통찰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제3자의 뭐를 두고 막 이렇게 머리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 물건을 집었어요. 그 물건을 집었을 때 우리는 감각신경이 깨어나서 물건을 집는 나와 물건을 집었을 때의 감각적 인식이 손가락, 팔꿈치, 어깨, 그다음 뭐예요? 자, 경추를 통해서 뇌신경으로 연결되고 그게 다시 내려가서 좌골신경과 뭐다? 척추신경 전체와 발바닥으로 내려가는 이 기전들이 하나로 흐름이 있다는 거를, 이게 이것만 만졌다는 게 아니라 얘를 만짐으로 인해서 다른 부위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관절들의 움직임이 얘를 돕고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측만이나 안면비대칭이든 아니면 목 디스크라든지 허리 디스크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부분을 물건을 잡더라도 물건을 내려놓더라도 항상 내 몸을 의식하면서 있기 때문에 몸이 정렬이 항상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가 안정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우리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면 좀 넘어가니까, 본질에서 넘어가니까 주제를 바탕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 보시면 뭐예요? 여기 보시면 평정심은 뭐다? 직관과 통찰로 아까 침 1편 보시면 펼쳐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직관은 몸의 눈과 마음의 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제가 몸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격동을 보고 있는, 격동을 경험하는, 격동을 직면하는 나의 눈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평정심과 직관력, 그러니까 통찰력과 직관력을 키우는 힘인데, 사실 이거를 느끼는 거의 본질은 평정심에서 기반한 내 마음인 거예요. 사실 원래는. 근데 평정심이 쪼개져서 통찰과 직관으로 기능적으로 사용되어진 거지, 이거를 내가 이 마음을 오롯이 느끼는 거, 내가 상 짓고 막 이게 맞다 틀리다 막 카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도 글로서는 너무 감정 전달이 강하게 전달돼서 오해가 좀 많은데, 저는 사실 많은 걸 허용하고 제 것을 좀 내려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마음의 눈은 나라고 인식되는 것들이 아니라 나라고 인식되어지는 그 무언가가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말한 거고, 마찬가지로 몸의 눈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몸 사용을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뭐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완이 안 돼 있고 긴장된 상태에서 있어요. 의도가 강하게 적용돼요. 의도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몸은 긴장과 경직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급하게 산 사람들은 어깨가 짓누르고 턱이 올라가고 몸이 말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의 신경기전이 좀 깨지거든요. 몸의 신경기전이 깨지니까 뭐다? 흐름이나 신경매개 기능이나 그다음에 근막이나 그다음에 뭐 신경계, 근막계, 면역계, 호르몬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몸의 눈과 마음의 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걸 접촉되어지고 어떤 촉감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몸 전체로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신경 다발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는 게 몸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경험되어져 있고, 그거를 가장 잘하는 분들이 도자기의 장인, 서예의 장인, 이런 분들이 몸을 사용해서 하는 분들이 그 몸의 눈이 열려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평정심이 굉장히 극도로 발달되어 있다. 매 순간이 명상 상태, 깨어남의 상태, 지속적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좀 길어졌네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야, 다음 장. 자, 그럼 뭐다? 몸의 눈은 말초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은 중추신경이구나. 그 몸의 눈은 뭐다? 말초신경. 손끝 발끝의 감각신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각신경. 그게 손끝 발끝까지 기맥이 흐른다, 손이 흐른다라고 하는데 오금이나 여러 가지 중국의 정통 기공의 고수분들은 손발이 내려갈 때마다 발끝과 손골이 연결돼 있는데 그거를 흐름이 유지가 돼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뭔가 어디서 밀어도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얘 끝을 전신이 다 연결돼 있어. 그걸 방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어디를 가도 내려가고 앉고 일어날 때마다 손끝 발끝 모두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체 인지적 교육을 몸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걔를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표현해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 목이 자유롭다. 네, 좀 흥분했습니다. 내 머리가 악과 이를 향한다.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 내 척추와 다리가 서로 분리된다. 이런 식으로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 이 말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흐르는 거예요. 알아서 계속 흐르는 건데 그 흐름이 손끝, 발끝, 척추끝 모든 데에 다 연결돼 있더라.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척추 기전이었구나. 그리고 말초신경에 얘가 영향이 많았구나 하는 것들이 알렉산더 테크닉 척추 전체를 말하는 거지만 이거를 중국 권법이나 이런 고전 무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몸의 눈은 손끝 발끝에 사지에 연결돼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직관과 통찰에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안하고 각성하고 개화를 시켜야만이 이제 얘가 좀 일깨워지고 연결돼 있는 게 나오는 건데 이제 당연히 사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손끝 발끝의 감각신경이 깨어나면서 이 미세 조정이 되는 게 머리에 있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운동신경은 척추, 운동신경은 사지, 죄송합니다. 운동신경은 척추, 감각신경은 또 사지 말단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은 뭐다? 중추신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눈이라는 건 내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쉴 때 가슴에 격동이 일어납니다. 격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흐름을 오롯이 경험하는 내가 있어요. 이걸 초감정이라고 유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초감정을 통해서 초감정도 수십 번 수백 번 해보면서 거기에서 좀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머리로 학습만 하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어떤 경험이 일어날 때 나한테 드러나는 이런 반사적인 것들을 자각하고 알아채는 훈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를 내려서 디렉션이 흐르게 하되 그라운딩이라고 해서 무게를 내림과 동시에 중력과 항중력과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는 작용성을 몸으로 체험한 분들이 극소수인데 그런 분들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 흐름이 지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눈은 호흡이 일어나는 뭐다? 중추신경이다. 중단전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개골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두개골이 가면 목을 받치고 있는 머리거든요. 근데 머리인데 얘네들이 지각하고 감각신경에서 인지됐던 게 종합적으로 산술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개골은 어디냐면 봐보세요. 경추는 어디? 허리와 위아래가 맞닿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개골은 맨 끝에 있는 꼬리뼈, 청골하고 연관이 있어요. 청골이 뿌리 차크라거든요. 사실 얘가 작동이 되어서 2번 차크라인 단전을 강력하게 때려줘요, 사실. 그러니까 뿌리 차크라는 뭐다? 뿌리 차크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스쿼트 할 때 맨날 허리 꺾잖아요. 허리 꺾으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허리 꺾어서 하고 엉덩이에 힘주고 하체에 힘주니까 뿌리 차크라가 절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단전 개안도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몸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아기들 일어나는 거 봐보세요. 아기들 일어날 때 쓱 일어나거든요. 중국 권법이 몸이 일 때 전체가 방으로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체화시켜서 진짜로 몸으로 쓰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두개골, 제 머리를 만져보신 분들은 두개골이 숨쉬고 단면이 이렇게 호흡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있냐면 꼬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청골이라고 하는 꼬리뼈 주변이 살아났기 때문에
개와 머리가 한 쌍이 돼서 두개총훈요법이라고 하는 뇌 척수액의 흐름이 일어나는 건데,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뇌가 활성화되면서 뇌신경이 깨어나면서 드디어 뇌의 전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어느 책에서, 어느 유튜브에서, 어느 영상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개안을 하는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분이 알지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개안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로직과 시그니처란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거의 뭐 19년 동안 연구해왔죠. 300기가 이상의 데이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략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자기를 만들고 빚는 거에 대해서 이 섬세한 감각을 어떻게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직관과 통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튀어나온 거예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리가 꼬리뼈하고, 여기 정수리가 꼬리뼈와 하나인 거예요. 정수리선과 꼬리뼈가 하나 된 건 나중에 진짜 제가 기회가 되면 정수리가 꼬리뼈가 진짜 딱 기맥이 하나가 됐을 때, 신경선이 하나가 됐을 때 엄청난 힘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가벼워지고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양손끝과 양발끝. 그러니까 양손, 양발, 머리끝, 꼬리뼈 끝, 이게 뭐예요? 육방이라고 하거든요. 육방. 육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각형이 우리 천부경에서 말하는 육의 세계. 육이라는 건 물질이고, 그다음에 얘는 그 물질계 탄소 계열 생명체에 해당되는 하나의 원자에 전자가 6개 있거든요. 얘네들이 탄소 계열 생명체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흐름의 인간은 육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가부좌를 틀고 있으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내려가는 삼각형이 하나가 있고, 어깨선으로 해서 꼬리뼈로 내려가는 삼각형이 있어요. 이게 머카바라고 합니다. 이게 14,400등분인데 1 더하기 4 더하기 4는 또 9예요. 그러니까 6과 9의 세계가 하나인 거죠. 근데 너무 또 돌아왔으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법칙들이 수비학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리로서 아는 게 끝인 게 아니라 실질적 기전이 쓰일 수 있다. 근데 제가 지금 좀 말이 좀 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직관은 다음 거 보시면 여기 평정심, 직관, 규칙성을 보세요. 스크립션 규칙성이 있어요. 직관을 봤더니 규칙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통찰은 뭐예요? 흐트프림. 아까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펼쳐짐을 뭐라 해야 돼? 스크립션. 펼치고가 통찰이 수십 번, 수천 번 일어났을 때 그거를 나라고 인식하는 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3자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빠져요. 그거를 이렇게 오롯이 느끼는, 그러니까 주변에 초감정의 전문가분이 있으면 그 감정을 직면하고 좀 느끼는데 너무 빠져있지 않으면서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걸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좀 가슴이 아련하면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걸 딛고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초감정의 본질적인 에너지예요. 원래 그게 내 안에 있는 내면과 연결되는 힘의 과정 중에 시발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면서 경험되어졌을 때 아이들이 깨어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천재성 강의하고 아이들이 천재성 일어나고 어른들이 7살 때부터 이제 정서적으로 멈춰버리고 사고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개인 레슨만 하고 전수만 하고 맨날 이렇게 출강 강의 나가거나 이렇게 외부 활동만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제가 좀 오랜만에 한 거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수십 번 수천 번 경험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직관이 뜨는데, 그때 삶이 오롯이 패턴, 그 공식을 알기 때문에 패턴들이 규칙성이 보인다. 이게 직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항상 내 호흡이 안정돼 있는지, 턱과 눈과 목이 긴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어깨에 힘주고 있지는 않은지, 배에 힘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다음에 눈이 부드럽게 가고 있는지, 제가 눈이 좀 힘줘볼까요? 이런 식으로 뜨지 말고 부드럽게 그냥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목소리도 하하 호흡과 소리가 하나고 호흡의 소리를 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어서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게 몸통에서 울림소리가 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각이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단면적이 입체적으로 그게 깨어났을 때 그게 직관이 좀 더 깊이, 통찰이 훨씬 더 넓게, 직관이 더 깊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또
평정심의 극위에 도달합니다. 다음 장. 그래서 보시면 화살표를 보시면 평정심이 직관을 거쳐서 규칙성으로 가고요. 평정심이 바로 규칙성으로 가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평정심이라는 안정성, 호흡이 안정되고 호흡이 안정됐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뭐예요? 그러면 신기하죠. 봐보세요. 호흡이 안정되니까 뭐예요? 펼쳐서 스크립션 돼서 가라앉으니까 보였던 상이 있었죠. 그리고 수천 번 뿌렸을 때 나오는 행위들이 규칙성이 직관으로 드러나는 게 있겠죠. 이게 언어 구조, 언어 사고로 지금 잠깐 제가 집어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정심도 계속 뭐다? 직관을 통해서 어떤 결론 도출에 규칙성이 이르는 게 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뭐다? 바로 직관을 통하지 않고 평정심이 가라앉는 순간 바로 뜨는 거죠. 직관이라고 하기도 전에 일상생활과 하나 되는 직관이 있다. 평정심 기반 직관이다 이거는. 그리고 통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찰. 자, 평정심이 있고 깨어나게 된 상태,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서 비로소 뭐다? 내가 펼쳐진 흔적들이 가라앉는 흐름, 흐름의 야들야들한 흐름을 보면서 걔가 이런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오롯이 직면했을 때 통찰적 스크립션이 일어나는 거죠. 펼쳐지는 구나가 내가 몸에서 펼쳐지는 스크립션 속에서 바로 이제 통찰로 전환되는 시기의 과도기적인 흐름이 있는데 나중에는 호흡이 안정되고 그냥 대상을 보는 순간 그냥 외부에서 일어나는 흐름이 내 호흡과 동시에 바로 펼쳐지는 거고 동시에 바로 펼쳐진과 동시에 직관이 일어나는 게 다발적인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성으로 일어나는 흐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고 여기서는 그래서 뭐예요? 경험에 되어지는 양으로 따졌을 땐 여기서는 스크립션 통찰은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을 줄여요. 왜? 데이터가 지금 챗GPT 봤죠? 너무 데이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 지금 전기세만 1조라고 하거든요. 데이터가 많으면 오차 범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필요한 것만 데이터를 줄여나가거든요. 그래서 펼쳐지는 확장성에 해당되는 에너지로는 양입니다. 원래는. 근본은 음에서 경험되어져서 실어나서 펼쳐지는 양으로 드러나고 양으로 드러났던 것들이 음으로 가라앉아서 수축되는 거가 직관인데 한마디로 직관은 뭐다? 펼쳐지는 것들에 대한 스크립션. 그럼 통찰은 뭐다? 데이터의 양으로 승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관은 이렇게 추측하고 줄어들어서 간결하게끔 좁혀 들어가서 간결하게 펼쳐내는 게 직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 상황을 하나의 일관된 흐름으로 딱 정리하는 게 직관.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얘의 촉감, 감촉, 재질, 흐름,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다가온 이유, 얘가 내가 바라보는 흐름, 모든 걸 살붙여가지고 전체를 만들어내는 게 통찰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부분과 하나라고 하는 이런 일관성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이런 상황을 보고자 하는 다양성인 관점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다양한 경험, 다양한 디렉션, 다양한 흐름, 신경계의 특징, 근막계의 특징, 골격계의 특징, 면역계의 특징, 호르몬계의 특징, 그다음에 근육계의 특징 이런 것들이 특질적인 게 하나로 교차되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직관이다. 그리고 이걸 펼쳐내서 다양하게 보는 게 통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저 혼자 떠든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 이렇게 빅데이터의 양에 해당되는 걸로 확장되는 통찰과 수축되고 줄여드는 직관, 그다음에 일체로 한 반에 끝나는 게 직관, 다양하게 펼쳐서 프랙탈 이론이에요. 전체화시키면은 이게 통찰 이런 식으로 다음 장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해지면 보이는 세상이 진짜 많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라는 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다가오고 저렇게도 하고 나를 통해 나가고 나라는 상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이렇게 불었죠? 그러면 바람 부는데 이렇잖아요. 근데 저기서 멀리서 불고 있어요. 근데 난 못 느끼죠. 근데 바람은 불었단 말이에요. 바람 부는구나예요. 근데 우리는 꼭 이런 경험을 했을 때만 바람 분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람 분다는 게 낙엽이 흩날려도 저기 100m 밖에 낙엽이 흔들려도 바람이 부는 거예요. 낙엽을 통해 바람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음. 그렇게 직관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일어날 때마다의 어떤 흐름이 계속 떴을 때 그 패턴이 보여지는 흐름. 패턴이 일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이 경험되어 있는 것을 의연하게 경험하고 의연하게 그거를 오롯이 그냥 내 가슴으로 연결시켜서 흐름으로 하나 되는 거. 이런 게 인제 통찰이 더 커져 나갔을 때 하나의 상황을 봤을 때 경거망동하지 않고 붕 뜨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거. 그리고 경험되어져서 가라앉았을 때 이 흐름이 일관성이 일어나는 거. 이제 그래서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진다. 그게 뭐다? 평정심에 의해서. 근데 평정심은 전에 1 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호흡이다.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길게 나가면 길게 나가는 줄 알고 짧게 들어오면 짧게 나가면 짧게 나가는 줄 알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흐름이 나가고 들어가고 밖에서는 바람이 부는 현상인데 내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순환으로 바뀌죠. 이치가 바뀌는 거예요. 순환 체계의 호흡으로 들어서 호흡이라는 상태로 내 몸을 흐르는 거죠. 혈관의 영양소가 공기 중으로 바뀌어서 산소 공급으로 바뀌면서 뭐다? 적혈구에 실어져서 순환 체계가 일어나죠. 밖에서는 불었던 어떤 바람이 또 혹은 뭐다? 구름과 구름 사이의 대류 현상이 되기도 하고 내 몸에서 호흡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몸에 들어갔더니 순환으로 바뀌고 이게 뭘까요? 이런 것들이 뭐다? 펼쳐져 있는 그 뭐랄까 통찰을 제가 펼쳐놔서 이거의 원리를 흐름이다라고 하는 직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했지?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냐면 자 이게 맨 처음에 통찰과 직관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붕 뜨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보이고 좀 아니까. 근데 그럴수록 그라운딩 안정돼 있지 않고 뭔가 안다고 막 남한테 뭐라고 강제하고 남을 휘두르려고 하고 아는 척하고 했다가 어떻게 된다? 제 꼴 난다. 완전히 박살납니다. 무당들도 신발 막 났다고 하잖아요. 무당들도 신발 나는데 뭐다? 자기 말도 잘 듣고 신도들이 막 따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뭐내라 하면서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니까 신발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마음에서 드러나면서 이 에너지가 딱 드러난 건데 그거를 남을 강제하고 내 능력 가지고 남을 사유하려고 하고 집착을 하고 욕심을 부리니까 그게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죠. 그게 뭐다? 대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보인다고 해서 오히려 경거망동하지 말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자신의 근원과 자신의 어떤 본성, 불성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로 또 한번 이렇게 또 내가 또 오지랖 부리려고 또 내가 아는 척하려고 내가 좀 뭔가 알았다고 남을 강조하려고 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구나라고 느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더 견고하게 다지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자기가 개안됐다, 깨달았다 뭐 그러는데 솔직히 여러분 몸의 신경기맥이 열리면요. 몸이 바뀌고 혈당과 혈압이 내려가고요. 손발이 뜨거워지고 척추가 열리고 통증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녹아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몸이 각성되고 마음이 각성되고 의식이 하나가 통일이 돼 버리면 보이는 게 많아도 말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가 뻔히 안 되는 거가 아니라 그가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말해서 왜 그의 삶에 관여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를 위해 진심을 다한다면 그를 기다려 줄 줄 알아야 하고 그가 인연이 아니면 내가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를 어떻게 바꿔야겠다는 것조차도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장을 보시면 뭐예요? 차원과 본질과 업보라고 했잖아요. 이걸 제가 깨닫고 나서 다른 분들을 봐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진 거 말로 표현하기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절박하고 본질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그 안에서 진심되게 우러나오는 게 있으면 저 아니어도 저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 스승을 찾게 돼요. 근데 자기 스승이 자신에서 깨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사실 그분들이 나한테 도움은 줬지만 딛고 일어나는 건 저였거든요. 음. 근데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이게 뭔가 이렇게 그래도 인연이 됐지만 그거를 이렇게 또
찾아서 그게 일어나게 현상화돼서 구체화되게 일어나게끔 하는 그 기전에 대해서는 제가 배우질 못했어요. 그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됐던 거죠. 근데 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누구나 다 열리고 누구나 다 호흡이 되고 누구나 다 평정심이 생기고 안정화가 되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좀 풍파를 맞고 시련을 미연에 이렇게 좀 차분히 방지할 수 있게끔 그런 몸의 상태, 마음의 안정, 그다음에 몸의 안정화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통찰과 직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성공을 쫓아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막 그러는데 끌어당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금 진짜 이게 돈이 없다고 진짜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각할 수 있게끔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본질적인 그게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경험하면서 돈이 없고 괴롭고 힘들다는 감정을 붙여버리니까 삶이 추락하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라고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밖에 없다. 1000만 원이나 있다. 그걸 믿잖아요, 지금. 이거를 하는 거는 마인드만 가지고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여러분 절실하게 처절하게 느끼면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했던 거 있죠. 이거 기본으로 그냥 줄줄줄 외울 정도로 통달을 해야 돼요. 진짜 그냥 가지고 놀아야 돼요. 언어를 가지고 놀아야 돼요. 비트겐슈타인을 많이 공부해 보세요. 저는 언어 로직, 언어 코딩, 아니 언어의 로직 그 언어 로직, 언어 코딩, 언어의 구제와 구체화, 구현화에 의해서 몸의 신경기맥과 뇌과학과 뇌심리학 이 공부한 적도 없어요, 사실. 수련하다가 깨어난 거를 막 메모하고 정리하다가 뇌신경을 공부해 보니까 겹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배합을 하고 융합을 하고 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신경에서 일어나는 거, 안이비설신, 색수상행식 이런 육고 오온이 공하다는 거에 대해 우리가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에 대한 연결점까지 그다음 거기에 호흡의 안정성과 맥파의 안정성과 수명의 비밀과 노화의 비밀까지 우리가 왜 늙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최근에 탄수화물을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고 왜 몸이 가벼워지면서 힘이 증가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이런 모든 게 다 내 자신의 마음의 행복 혹은 나 자신의 안정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통찰과 직관이 막연하게 머리에서 입력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뭘 하려고 할 때 멈춰 보세요. 스탑이 아니라 포즈를 하고 그때 딱 여운이 남는 게 있어요. 아, 내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의도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거 우리가 보인다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재밌습니다. 그 의도를 안 하시면요. 여러분 끌어당김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러분 왜 남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성공한 이유가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대단하고 여러분 못나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면 너무 안티 같으니까 그건 나중에 천천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통찰과 직관은 뭐다? 호흡에서 기반된다. 평정심에서 기반된다. 펼쳐지는 스크립션에 기반된다. 펼쳐지는 스크립션이 경험되어져서 그게 일관성 있게 직관으로 드러나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1편에서. 2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내가 좀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 이런 게 중추신경과 뭐다 말초신경에 기반되는 감각신경. 그래서 뭐다 감각이 뇌를 깨우는 거기 때문에 경험하고 우리가 뭔가 필라테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동작을 취할 때 나갈 때 좌골부터 어깨 관절, 경추의 정렬과 안정성, 호흡의 흐름, 디렉션, 좌골 인식에서 일어나는 흐름이 항상 유지가 돼 있는지 내가 손이 내려가고 할 때 이때 뭐예요? 저는 날개뼈가 내려앉으면서 여기에 광배근 짧아지고 하강하면서 여기에 있는 갈배뼈가 뭐다 부드러워지면서 호흡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간은 밑으로 위는 위로 그다음에 안에 있는 명문 이 명치는 이렇게 부채꼴처럼 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라앉았을 때 내장기가 쭉 내려가고요. 오히려 올라가고가 반복되면서 여기 골반에 있는 안에 있는 기저근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활동화되면 진짜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런 몸에 대한 훈련이 반복되면 이게 감각신경이 깨어나면서 엄청난 힘이 일어납니다. 뿌리 차크라라고 왜 했을 것 같아요? 왜 루트 차크라가 뿌리 차크라가 왜 청골이고 청골의 기저근이 어디다? 하체인데 사람들 아직도 무릎과 허벅지 힘을 주면서 허리 힘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무릎이 엄청 아파도요. 저가 한번 2년이 된다면 무릎이 통증이 진짜 절반이야. 심하게는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데
몸이 붕 뛰면서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여러분 스스로 자각하고 알아차리고 끌어당기고 힘이 발생되는 그 힘의 원리들이 있어요. 아기들이 왜 맨날 뛰어다닐 것 같아요? 힘이 미친 듯이 많이 활동적이잖아요. 척추가 열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긴장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살고 있는 모습이 지금 답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내 마음을 알면 돼요. 그리고 가난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뭔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왜 가난하게 살까? 왜 내가 힘들게 살까? 나는 정말 남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또 방송 때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보시는 분들은 10분인데 좋아요는 3분 눌러주셨는데 3분이라도 감사하고 눌러주시지 않은 7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뿌리 차크라가 파워가 올라갔을 때 단전으로 힘이 연결되는데 어느 유튜버에서도 그걸 말해주지 않고요. 꼬리 차크라가 머리로 올라가서 뿌리 차크라가 뭐다? 백회랑 연결돼 있어요. 제가 백회랑 연결되어 있는 근막을 몸으로 실험해드린 적도 많아요. 그래서 뭐다? 갑자기 머리 두통 사라지는 게 뿌리 차크라가 생기니까 좋아지는 거고, 생리통이 심한 여자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생리통이 있다는 게 단전 2번 차크라 부위인데 뿌리 차크라가 활성화되니까 단전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두통이 사라집니다. 생리통이 있어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뭐다? 두통이 심한 분들은 이 뿌리 차크라를 잡아서 두통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머리 위에 있는 백회가 열리면서, 근데 백회 열 때 함부로 열면 안 됩니다. 너무 정신이 안 되니까.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지금 너무 멀리 왔고, 예, 죄송합니다. 너무 멀리 왔고, 마지막으로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리고 9분 중에서 3분이나 또 하트 눌러요. 감사드리고, 안 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받을게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하실 분 있으면 답변 주시고, 정리를 하자면 통찰과 직관은 뭐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정심에 있다. 좀 말을 빨리 했어요. 시간상 좀 더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평정심이라는 건 뭐다? 호흡이다. 그리고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어요. 저라는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호흡을 가장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창의 붓다선언, 그 다음에 아나파나사티,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수련한 한 10가지 호흡법 수련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할 필요 없고 그냥 그것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거창 붓다선언은 무주상 보시 자율보시예요. 자율보시를 하셔서 마음이 가는 만큼 보시하시고, 그다음에 영상 보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호흡을 보면서 오롯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호흡을 보시면 제가 말한 이 통찰과 직관, 이게 진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게 올 거예요. 근데 몸으로 경험해 보니까, 내가 숨을 쉬어 보니까 진짜 보이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살았다는 걸 보이는구나. 진짜 내 삶이 좀 안타까웠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 같은 삶을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전생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보여도 말하지 않는 거고, 때가 안 되기 때문에 흐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고 싶어서 진심을 다해서 어떠한 대가 없이 제가 정보도 다 드린 거고, 그러니까 다 드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공부만 이거 드린 거고, 그다음에 통찰과 직관, 이런 부분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공부거리예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공부시켜주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순진해서 남의 돈도, 내가 내 돈도 사기도 많이 당해봤고, 돈도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많이 좀 투자도 실패하고 그랬는데 다 나의 무지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공부시켜 주려고 했고, 지금은 그분들한테 어떠한 억하심정도, 심지어 저로 인해 투자로 해서 같이 좀 손실보문도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나만 잘 잡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체 이제 투자라는 걸 끊고 산 지 몇 년 됐고요. 지금 제가 원래 하는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잘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통찰과 직관, 아나파나사티, 거창 붓다선언, 거기 진경수님이 굉장히 공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예요? 수행이 깊고 공력이 높다고 해서 풍파와 이런 흐름을 대처한다? 저는 이거는 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통찰과 직관이 뜨면 저는 이 풍파를 좀 줄이고 싶고 좀 운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굉장히 진짜 그게 끌어당김이었던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전 실제로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요즘에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몸으로 그 하나하나 감각을 깨워주고 그 하나하나 진심을 다하는 것들이 말이 아니라 진짜 어느 하나하나 다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하면
음. 아. 그 주려는 마음이 좀 강해 가지고 제가 인제 의도가 있어서 상기가 된 지 한 10분 정도부터 상기가 일어나서 인제 좀 가슴이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정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질문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한두 분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거창부타사는 좋습니다. 네, 메모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성제 8 정도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저기 제따나와서는 춘천에 있는 곳에 가시면 돼요. 제가 써 드릴게요. 화산원. 근데 여기는 실습으로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6주 과정을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인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깐 이제 그런 기초 수련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부담 없이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9분 제가 어떻게 또 다시 인연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하게 활동하시는데 저도 그냥 활동이라기보다 블로그에 원래 이거 포스팅용으로 남겨 놓은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오셨네요.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쳐 볼게요. 네.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침에 한 15분 정도 좀 표현이 말이 시간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복잡하다 그러니까 좀 급박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진 게 있고요. 호흡이 좀 올라갔고요. 상기돼 있는 거 인정합니다.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이라기보단 좀 마음이 많이 아픈 분들 그다음에 좀 영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공골격 통증인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수련만 해서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도 많아요. 수련이 제가 좀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맞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의사는 아니고요. 그냥 야매인데 그냥 재활 트레이닝 오래 했고 이런 몸에 대한 근골격이나 이 마음에 대해서 이 기의 흐름이나 움직임이나 이런 자각 훈련들을 하다 보니깐 좀 더 깨어나는 거죠. 자신의 삶이 바뀌고 인식하는 어떤 고정관념이 이제 깨어지니깐 좋아진 건데 좀 꾸준하게 좀 오고 있고 좀 일정이 쪼금씩 바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많이 안 합니다 참고로. 예,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분? 예. 이거 저 뭐 그 홍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 뭐 그냥 관심 가지지 마세요. 예. 궁금한 거 또 물어보세요. 마음 치료라기보단 그 몸에 대한 신경계에 대한 훈련, 감각적 인식의 자각, 거기에 마음에 해당되는 호르몬계나 경락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마음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사실 마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정립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데를 우리나라에서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하는지. 예, 저는 좀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냥 편하게 호흡으로도 할 수 있고 동작으로 할 수 있고 움직임으로 할 수 있고 근데 그때 항상 뭐다? 호흡과 의식과 방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의 선, 디렉션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어서 하는 거죠. 어. 자 뭐 다른 분들은 질문이 없어요. 예.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좋은 시간 감사드렸고 다음에 또 인연되겠습니다. 오늘 통찰과 직관 2편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펼쳐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침에 차원과 그다음에 업보
이런 것들 이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안 하게 됐다. 그 이유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인형에 감사드리고 또다시 인연 되겠습니다. 일천 송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